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피부 함몰이에요. 실이 너무 표면에 가깝게 들어가거나 당기는 힘이 지나치게 강했을 때 시술 부위가 약간 오목하게 들어 보일 수 있는 거죠. 위쪽 사진은 이분이 30세 때 처음 방문했을 때고, 아래쪽 사진은 34세 때 마지막 방문 때입니다. 그 사이에 총 6번의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고 사용된 실은 약 40개 정도였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피부 시술, 아직도 그건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근데 시술을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들, 시간이 지나면 이 두 분들 사이의 노화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위쪽과 아래쪽 사진, 뭐가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요, 예전에 실리프팅을 받았던 분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한 번,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 마지막 방문 때 또 한 번 이렇게 찍은 겁니다. 연구진이 이 두 시점의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주고 나이를 추정하게 해봤어요. 이렇게 추정한 나이를 겉보기 나이라고 하고, 실제 나이와 비교해서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를 계산한 거죠. 위쪽 사진은 이분이 30세 때 처음 방문했을 때고, 아래쪽 사진은 34세 때 마지막 방문 때입니다. 그 사이에 총 6번의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고 사용된 실은 약 40개 정도였어요. 마지막 시술 후 마지막 방문까지는 9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 방문했을 때 겉보기 나이는 31세였는데 마지막 방문에서는 29세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평균 2살 정도로 어려 보였던 거죠. 물론 한 사람의 사례이기 때문에 개인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보면 시술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거 그냥 유지기간 때문이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시술 없이 시간만 흐르는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노화 진행 속도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의 의미입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나이가 들 건지, 아니면 속도를 좀 늦추면서 나이가 될 건지,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끌리시나요? 이쯤 되면 아마 그럼 나도 시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시술을 언제 시작해야 된다, 딱 정해진 시점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다만 시술을 고민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피부 탄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또 어떤 분은 중요한 날을 앞두고 변화를 원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죠. 특히 시술 경험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큰 행사가 생긴 경우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저희 상견례가 있는데 지금 시술 받아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럴 때는 우선 어떤 방법이 맞을지부터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술에는 서서히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고 바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좀 드라마틱하게 티나는 변화를 원하신다면 저는 실리프팅을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용 실을 피부 속에 넣어서 처진 피부를 직접 당겨 올리기 때문에 시술 직후부터 바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물론 개인마다 피부 상태나 시술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실리프팅과 이 리프팅 레이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물리적으로 피부를 직접 들어 올리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 리프팅 레이저로 하는 장비는 피부 속의 환경을 바꿔서 탄력을 되살리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리프팅은 이 턱선이나 볼처럼 처짐이 눈에 띄는 부위를 빠르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가능하고, 리프팅 레이저 장비는 피부 전반적인 질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데 강점이 있을 수 있죠. 다시 얘기해서 실리프팅은 갑자기 뭐가 변한 것 같다, 갑자기 이뻐진 것 같네 라는 느낌이라면, 리프팅 레이저는 뭐가 변한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이뻐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상담할 때는 2가지만 여쭤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변화가 필요하신지, 그리고 어떤 느낌을 원하신지. 이 2가지가 정해지면 방향은 금방 잡히거든요. 그럼 유지기간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가지 시술 모두 영구적인 결과를 주는 건 아니에요.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유지됐다가 서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리프팅은 사용되는 실의 재질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젠버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DO나 PLLA 재질보다는 유지기간이 조금 더 길어서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2개월에서 많게는 18개월 정도까지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술이 그렇겠지만 개인 차이가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차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주파나 초음파 리프팅 같은 장비 리프팅은 비침습적이라 마취도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고 시술 직후에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실리프팅은 국소 마취를 진행하고 있고 캐뉼라라고 하는 가는 관을 통해 실을 넣는 방식이라 시술 이후에는 성형수술만큼까지는 아니지만 멍이나 붓기가 며칠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큰 수술처럼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한 건 아니고 오래 가도 일주일 안에는 멍이나 붓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꼭 짚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장비 리프팅은 기기만 잘 다루면 결과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지만 실리프팅은 시술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로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진료실에서 강조드리고 있어요. 예전에 타원에서 실리프팅을 여러 번 받으셨던 분이 한번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왜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실을 많이 넣을수록 더 잘 당겨줄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피부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실의 개수와 종류는 사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많은 실을 넣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의사는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반대로 실을 과하게 넣으면 불필요하게 비용도 늘고 부작용의 위험성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에서는 단순히 몇 줄을 넣느냐 보다 어떤 실을 어떤 디자인에 맞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실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실루엣 소프트는 단순히 피부를 당겨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이 들어간 자리에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 피부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히 떠올리는 전형적인 실리프팅 실이 바로 민트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에 돌기가 있어서 처진 피부를 단단히 잡아주고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잼버실은 꺼진 부위를 자연스럽게 메워주면서 동시에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팔자 주름이나 눈 밑 고랑 같은 꺼진 부위에 효과적이고 필러와 함께 병행해서 시술했을 때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 실의 종류와 특징까지 보셨다면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럼 내 경우에는 몇 줄 정도의 실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자면요. 30대 전후는 피부 탄력이 아직 좋아서 처짐이 그렇게까지 보통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4줄에서 8줄 정도로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양쪽 볼에 나눠서 처진 볼이나 턱선을 살짝 올려주기만 해도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 병원에서는 아이젠보 2줄 그리고 민트실 4줄에서 6줄 정도 조합을 해서 볼 중간 부분이나 턱선을 당겨주고 눈 밑 고랑을 좀 채우면 V라인 개선뿐만이 아니라 눈 밑 꺼짐에도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은 이제 볼 쪽 처짐과 팔자 주름의 골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양쪽 포함해서 8줄에서 12줄 정도를 보통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턱선과 이 팔자주름 그리고 심부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리오네트 주름을 같이 개선하면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볼 중앙부는 볼륨 잼버로 2줄 정도 좀 채워보고 팔자 쪽 같은 경우에는 볼륨 잼버 양쪽 4줄씩 정도로 채워보고 턱선과 이 심부볼 쪽은 민트실 6줄에서 8줄 정도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이 여러 가지의 실의 조합을 같이 하게 되면 처진 부위는 강하게 당기고 꺼진 부위는 채워주는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면 피부가 좀 두꺼워지고 턱 밑 처짐이 확연히 보이게 되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민트실 12줄에서 한 16줄 정도까지 사용해서 이 볼살과 턱선 전반적으로 리프팅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줄의 실이 하중을 나눠주면서 보다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되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50대 이상이거나 처짐이 좀 심한 분들 경우에는 민트실 12줄 혹은 16줄 이상을 쓰기도 하지만 이때는 실리프팅만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시술을 병행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민트실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꺼진 부위는 볼륨 잼버실과 필러를 통해서 채우고 처진 부위는 실로 들어 올리는 효과를 같이 융합해서 볼 수가 있어요. 실리프팅으로 리프팅 효과를 주면서 다른 시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 단순히 특정 한 가지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실의 개수는 단순히 나이만 보고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얼굴형이나 처짐 정도 그리고 피부 두께에 따라 필요한 실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진료실에 오셔서 개인의 맞춤형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맞춤형 설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안전성 그리고 부작용 때문이에요. 이 부작용이라는 단어를 들면 조금 긴장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경미하고 일시적인 반응입니다. 적절하게 관리하면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가능성을 미리 알고 계시면 시술 후에 괜히 불안하지 않고 더 편안하게 회복 과정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 논문 하나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중국에서 실리프팅 부작용을 분석한 연구 논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피부 함몰이에요.
실이 너무 표면에 가깝게 들어가거나 당기는 힘이 지나치게 강했을 때 시술 부위가 약간 오목하게 들어 보일 수 있는 거죠. 꽤 흔하게 보고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몇 주 안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심하면 병원에 오셔서 살살 마사지 하듯이 몰딩이라고 하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서 장력을 조절하고 정말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필러로 보완해주면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울퉁불퉁한 윤곽이에요. 시술 직후에는 실이 지나간 자리에 붓기나 조직이 뭉침이 생기면서 만졌을 때 고르지 않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통은 붓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괜찮아집니다. 혹시 오래 간다 싶으시면 시술 받았던 병원에서 고주파 관리나 몰딩이라는 마사지를 통해서 조금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얇은 분들은 간혹 피부통에서 실이 좀 만져지거나 살짝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드물게는 실끝이 피부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서 간단한 과정으로 나온 부위를 잘라내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괜찮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실을 위로 당기다 보면 광대가 조금 도드라 보이거나 얼굴 폭이 좀 넓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시술 방향이나 강도를 조절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볼륨이 빠져 보이는 경우에는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시술 이후에는 멍이나 뻐근한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실을 넣을 때 바늘이 들어가다 보니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자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며칠, 그리고 길어도 2주 안에는 다 가라앉습니다. 이때는 특히 술이나 사우나, 격한 운동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감염은 흔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약 8에서 9% 정도 감염이 보고됐지만 대부분은 항생제 치료로 잘 회복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아주 드물게는 안면신경이 잠깐 마비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유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주로 경험이 부족한 시술자에게 나타난 사례였습니다. 논문에서도 합병증의 주요 원인으로 안면 해부학에 대한 미숙함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실리프팅은 꼭 반드시 케이스가 많은 숙련된 의료진에게 받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할 때는 본인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복용 중인 약이나 알레르기 여부, 임신이나 수유 여부까지 전부요. 이런 정보가 있어야 시술이 안전한지 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고 부작용 가능성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작용 얘기를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환자분들에게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시술을 받으시면 훨씬 안심이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머릿속에 그럼 나는 실리프팅을 받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변화가 뭔지입니다. 턱선을 또렷하게 하고 싶은 건지, 팔자 주름을 완화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전반적인 리프팅을 원하는 건지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계셔야 시술 계획도 더 정확해집니다. 두 번째는 유지 기간에 대한 기대치예요. 실리프팅은 영구적인 시술은 절대 아닙니다.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 유지되기를 원하는지 또한 주기적으로 이런 시술을 받으실 의향이 있는지를 미리 정해주시면 좋아요. 마지막 3번째로는 회복 기간에 대한 여유입니다. 실리프팅은 어쩔 수 없이 멍이나 붓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과 겹치지 않게 최소 1, 2주 정도는 여유를 두고 시술 시기를 잡는 게 좋아요. 이 3가지 정도만 미리 정리해 두셔도 시술 만족도는 훨씬 올라가고 병원과 상담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리프팅이 수술처럼 극적인 변화를 주는 건 아니지만 대상이 잘 맞는 분이라면 큰 부작용 없이도 인상이 확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5살 이상, 10살 이상 어려 보이는 효과를 보기도 하시죠.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상견례를 앞두고 어머님이 한번 오셔서 그날만큼은 턱선을 좀 또렷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무작정 여러 줄의 실을 넣기보다는 우리 어머님의 피부 상태를 꼼꼼하게 보고 맞는 실의 개수와 그리고 적절한 실의 종류를 추천드렸고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당일에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었고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라인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제가 이 어머님의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실리프팅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줄의 실을 넣느냐라기보다는 본인의 피부에 맞게 정확하게 설계를 통해서 시술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피부 탄력, 처짐의 정도, 그리고 해부학적인 구조에 맞춰서 실의 종류와 개수를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하나의 실만 쓰기보다는 부위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잼버실, 민트실, 그리고 실루엣 소프트, 추가적으로 필러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시너지를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리프팅 레이저 같은 다른 시술까지 병행하시면 콜라겐 재생 효과가 더 커지고 유지기간도 길어집니다. 실제로 실리프팅만 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시술을 병행했을 때 훨씬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걸 제가 임상에서 자주 경험하고 있어요. 결국 이 실리프팅 시술의 핵심은 실의 종류나 개수보다 누가 어떻게 시술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숙련된 의료진이라면 적은 개수의 실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불필요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실리프팅 시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만족할 수 있느냐예요. 노화가 되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믿을 만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현명하게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